수학상을 할 건데, 설명 끝나고 뭐 다 풀어. 자, 그 수학상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진짜로 중3인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상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약 한 2월 말까지 진행할 거고, 요 결과로 고등부에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굳이 깁생이 아니더라도 일단 깁생 시험 같은 경우 올해도 10월 중순경이 있을 거고요. 작년에도 10월 15일인가 있었고, 올해도 10월 중순경, 셋째 주 일요일 정도에 아마 있을 겁니다. 범위는 작년과 같다면 올해도 아마 크게 변동 없겠죠. 수학상 그냥 전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3상 10문제 나오는데 큰 의미 없고, 수학상 20문제가 저한다고 보면 되고, 굳이 깁생이 아니고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중등부랑 달라요. 중등부의 학원들은, 우리 학원은 그래도 아직도 중3 애들 받을 때 중3 20문제, 수학상 10문제 그 정도만 선행을 반영하는데,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고, 수원 수트까지 뭐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 다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고등부는 그렇게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선행보다는 내신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좀 위주로만 봅니다. 예비고일이면 거의 다 수학상 정도로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하는 수학상이 작년에도 물론 그렇게 쉽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난이도가 더 높아질 거고, 이거를 얼만큼 잘 정리하는가, 그걸 따라오는가로 너희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해서 내가 2월 말쯤 되면 수학상이 거의 끝나잖아. 그럼 수학상 전범위 테스트를 봐. 그럼 그 수학상 전범위 테스트 보게 되면 애들 점수가 막 이렇게 나뉠 거 아니야. 시작해서 똑같이 그렇게 보면, 그럼 내가 이제 애들한테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좀 시험 잘 봤던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10월달에 시험 잘 봐. 대부분 다 마찬가지. 저기서 좀 처졌던 애들이 그러면 내가 수학상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소홀했으니까 여름방학 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복습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부 갈 때는 좀 잘해야지,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역전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수학상이 빵꾸가 나면 그 뒤에도 계속 빵꾸가 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미적분하잖아. 미적분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치명적이에요. 수학상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수학상 할 때 내가 좀 잔소리도 많이 할 거고, 제대로 잘 마무리하는지도 신경을 많이 쓸 거니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수학상에서 쳐지면 그거 못 메꾼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중학교 과정 안에서는. 고등학교 가서 막 정말 각성해가지고 정말 미친듯이 하지 않으면 힘든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드물고요. 우리가 지금 2레벨이잖아. 그 선생님이 지금 수학상을 열심히 가르치고 너희들도 열심히 하고, 여름방학 때쯤에 한 번 정도 문제풀이 복습하고 특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습해가지고 시험 보면 1레벨은 사실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1레벨로 갔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대충 보면 여기 있는 인원이 10월달까지 간다고 하면 대략 여기 있는 인원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여기 15명이죠. 딱 15명인데 5명 정도는 1레벨로 갈 거란 말이죠. 5명이라니까 또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갈 텐데, 실제 가잖아? 그러면 그 5명이 가는데 그 5명 중에 한 3명 살아남습니다. 실제로. 겨울방학에, 겨울방학에 수학상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월수금 화목도가 더 많이잖아. 거의 10명을 1레벨로 레벨업 시켰거든. 10명 좀 넘게? 10명? 10명? 그렇죠. 10명 정도 되죠. 레벨업 시켰는데, 이미 벌써 지금 이제 12월 한 달 지났잖아. 한 달 지났는데 2명 내지 3명, 2명은 이미 내려갔고 1명은 지금 간당간당 버티고 있고, 약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워요. 어려운 공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짜 좀 정말 좀 수학상을 나갈 때는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총 3권을 나가거든요. 총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총 3권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항식 할 건데 첫날 그러니까 단원별로 2번 정도씩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의 원리든 센이든 그게 한 단원에 걸쳐서 예를 들어 센이면 A, B, C 나눠져 있는 그 한 단원 있지. 그거를 하루 수업 분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에 2번씩 수업을 하는데 첫날은 기본적인 설명이랑 응용 문제 정도 약간 설명하면서 센을 푸는 게 숙제가 나갈 거예요. 센과 그 다음에 수학의 원리의 유제가 숙제가 나갈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날은 그 단원에 수학의 원리의 연습 문제와 고등 내신 기출 심화 있죠. 요게 두 번째 날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2번 정도씩 수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 교재예요. 이거 고등 내신 기출 심화. 요 교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추천하는 건 요 교재는 일단은 책에다가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교재 전용의 프리노트를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그거 싫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프리노트 그냥 쓰던 거 그냥 쓸래.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추천하는 건 이 교재의 프리노트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하고 꼼꼼하게 풀고 자기가 모르는 것들, 칠판에 푸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메모를 잘 해놔. 그리고 최대한 이 책은 예를 들어서 맞는 거 틀린 거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거의 깨끗하게 두되 예를 들어서 뭐 좀 중요한 것들 뭔가 메모해두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정도만 메모를 해두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그냥 두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나중에 복습해야 될 타이밍이 오거든. 10월 달쯤에 9월 말 10월쯤에 복습할 타이밍인데 그때 다시 얘를 처음부터 다 풀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는 너희들 질문하는 것들은 다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10월달에 너희들이 복습을 할 때 그 영상, 너희들이 질문했던 영상도 보고 그냥 너희들 개인적인 그 프리노트랑 그거 통해서 거의 대부분 성실한 애들은 다 알아서 다 이거 문제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 다시. 그 정도 되면 1레벨로 갑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쉽지 않죠. 근데 실제로 해요. 3분의 1 정도 진짜 3분의 1 이상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상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2월 말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학력평가 2번 있잖아. 1월에 한 번 있고 2월에 한 번 있는데 그 1월이랑 2월에 학력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3학년 1레벨을 레벨업 시키려고 해요. 가능한 그쵸, 그렇게 점수가 나온 애들은. 근데 2월이 지나고 이제 3월부터 수학과 들어갈 때부터는 안 합니다. 레벨업을 안 시킬 거예요. 진도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3월 되면 수학과 이제 들어가는데 1레벨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뭐 삼각함수 이후 수열이나 뭐 수투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진도 차이가 있어서 굳이 레벨업 시키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정말 레벨업 빠르게 뭐 중등부부터 1레벨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올라가도 됩니다. 그렇죠? 1, 2월에 학평을 좀 잘 보시면 되고 수학상 2월 학평 같은 경우는 수학상 도형이 방금 전까지일 거예요. 작년에 그랬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고요. 모르는 것들 잘 체크해놓고 그렇게 좀 따라오면 돼요. 됐죠? 이 정도까지. 그냥 질문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내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상 첫날 다항식이죠. 다항식. 수학상의 지금 첫 단원 다항식이고요. 필요한 교재는 오늘은 센만 있으면 돼. 얘들아. 그리고 이거 센 같은 경우에 답안지 떼서 자기 파일에다 넣어놓고 가요. 자, 첫날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 이번에 개강할 때 그거 했었지. 교육과정 설명했었지. 설명했었지. 그 수학상이 크게 보면 몇 단원이라고 했어? 크게. 수학상을 크게 나누면? 네 단원. 크게 나누면 3단원. 그치? 첫 단원이 다항식. 두 번째 단원? 방정식, 부등식. 세 번째 단원? 너에게 방정식. 이렇게 해서 첫 단원 다항식에 모인다고 그랬어. 등식. 내가 말했잖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하나의 책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다시 수체계 중학교 1학년 보세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해. 이거를 알고 공부하는 거랑 모르는 걸 공부하는 거 되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자연수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유리수 배우고 유리수와 순환수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와 실수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소수, 복소수 배우고. 그러니까 이 다항식 파트에 누구 들어있어? 복소수 들어가 있겠지.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 과정에서 방정식 전에 항상 뭐 나와?
수행 체계하고 그 다음에 계산. 중학교 1학년 때 정사 유리수의 계산. 중학교 2학년 때 단항식의 계산, 다항식의 계산.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 인수분해 나와요, 얘들아. 그 다음 그럼 여기 이제 뭐 나와요? 거기서 좀 더 확장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다항식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요. 곱셈 공식도 좀 더 추가돼서 나오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항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항식을 하는데 크게 보면 얘들아 우리가 첫날이니까 그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하루하루 할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고 오늘은 그냥 정말 다항식 완전 기본 할 건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있었어요. 얘들아. 초등학교 때 뭐예요? 초등학교 때는 수에 관련 그냥 숫자들 계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 위주로 그거 이상 안 하지. 자 근데 중학교 때는 뭐예요? 중등에서의 계산은 뭐예요? 식 또는 문자를 활용한 계산들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근데 식이나 문자를 활용한 계산들을 하긴 하는데 식과 식을 뭐해? 식과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하는 것까지? 곱하는 것까지 합니다. 나누는 거 해야 안 해요? 나누는 거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다항식 파트의 계산에서는 뭐예요? 식이나 문자의 나눗셈. 그렇죠? 이거 위주로 이제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요거 하시면 되고요. 식이나 문자의 나눗셈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서 어떤 전개하는 거죠. 조금 더 그 중학교 과정에 비해서 그냥 무식하게만 이렇게 전개했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이런 과정들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식이나 문자의 덧셈, 뺄셈, 곱셈 이 정도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눗셈에 집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것들 처음에 우리가 나누게 하는 A를 B로 나누면 몫이 뭐예요? Q고 나머지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죠. 처음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A는 BQ 플러스 그렇죠. A는 BQ에 플러스 R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얘를 자 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 나머지가 아니다. 그럴 때 fx를 EX 몇을 해야 되냐? 빼기 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야 되죠? fx라고 하는 걸 누구로 나눴어? x-2로 나눴죠. 그때의 몫이 뭐예요? q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fx를 누구로 나눴어 이거는? 2x-4로 나눈 거죠. 나누는 수 요 놈에다 곱하기 몇 한 거야 지금? 2 한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려면 몫은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그럼 곱하기 뭐예요? 2분의 q. 나머지는 단어에 있어서 이런 형태를 일단은 첫 번째 식과 식을 나눈 데 있어서 몫을 조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로 뭐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지. 근데 나머지에 집중한 단어는 뭐예요? 우리 보통 싫어하는 단어? 나머지 정리에서 요 나머지에 집중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나누기에 집중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냥 직접 나누는 방법도 우리가 좀 익혀놔야 되죠. 첫 단원에 나오게 되는데 그냥 직접 나누는 거고 3차식만 할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 x 몇 할까? 마이너스 1? 누구로 나눌까? 2차식 불러. X-1 2차식 불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그래 직접 나누는 것도 그냥 한번 해봅시다. 첫날은 그냥 자주 그리는 것들 다 할 거예요. 쉬워도 뭐예요? 자 2x 하면 어떻게 돼? 2x에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아래식 마이너스 빼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대로 되고 얘하고 n이 7x 마이너스 1 몇?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위식의 4씩 세면 지워지고요. 그럼 7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큐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더하기 이렇게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직접 나누는 방법 첫 번째 또 두 번째 뭐 있어요? 식과 식을 나누는 방법 직접 나누기 또 뭐 있어? 간접적으로. 그거 뭐라고 그래? 충격적이다. 의의를 몰라. 두 번째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 어떻게 합니까? 방법. 이렇게 그려서 1, 그쵸? 1. 배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립제법 너희들 제대로 생각해봐. 얘가 지금 몇 차예요? 이거? 2차죠.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요? 그 X를 줘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눴어야 돼? 누구로 나누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이 몫이 2x 마이너스 4고 나머지가 7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우리가 굳이 이제 조립제법을 해야 된다면 얘를 뭐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2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5라면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얘가 몇 차식이니까 1차니까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나누는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조립제법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일단 개수들을 먼저 나열을 하죠. 2 몇이에요? 마이너스 4, 그 다음 5,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누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2.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더해서 내려오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2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제 얘를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2x 자, x 플러스 1에 이 주어진 식을 누구로 나눴어? x 플러스 1로 나눴지. 그때 이 몫이 뭐예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 나머지 몇 나왔어? 10 나왔지. 뭔가 이상해. 왜? 우리는 아까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립제법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나머지가? 상수 마이너스 12로 나왔어요. 누가 맞는 거야? 둘 다 맞아요? 근데 저거 세제곱은 제곱을 해야 되는 응? 뭐가 세제곱이야? 2x 제곱 2x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1 하면 세제곱 아니죠? 얘 2차고 얘 1차니 곱하면 세제곱 맞잖아. 이거가 오류가 있진 않아요. 다시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 봐봐. 이 3차를 2차로 나눴을 때 얘가 이거고 이거였어. 그치? 직접 나누는 방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A니까 이렇게 썼어. 근데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를 하는 거니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 주어진 식을 얘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A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도 그럼 얘를 조립제법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가지고 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찾았어. 근데 얘하고 얘는 달라. 어디에서 지금 오류가 있는 걸까? 좀 위에 나머지가 x가 있으니까 안 되네. 저기서 1 더해야지 않아. 일단 그럼 봐봐. 얘가 맞아 얘가 맞아? 다시 이렇게 했죠? 이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1을 나눴을 때 이 몫이 얘고 나머지가 7x 마이너스 5다. 이것과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 누가 맞아?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2번 2번이 맞습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왜냐면 그거가 나머지 그치 그 얘기가 나와야지. 자 나누는 차수가 몇 차예요? 나누는 차수 지금 x 플러스 1을 나눴다고 그랬지 몇 차예요? 1차지.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죠. 1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무조건 상수 또는 나눠
떨어지게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오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식 자체가 틀리진 않아. 이거 다 전개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나머 정리해서 생각할 때 얘를 주어진 걸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할 때 주의할 점. 항상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나머지는 작아야 되는 거지. 차수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법은 몇 개 있어요? 우리가 그 직접 나누는 방법. 식을 식으로서 나누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치? 직접 나누기와 조립제법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나누는 수, 항상 중요한 거, 나머지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 일단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 일단 조립제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거 나왔으니까 계속 이걸 해볼까? 이런 거 있었죠? 그냥 새로 쓰자. 자, 2, 마이너스 1, 5, 3, 2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1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 식 어떤 식이니? 상수항, 대차항, 3차항, 4차항이지. 그 뭐야? 2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누구 나왔어?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식이죠. 이게 조립제법 준비한 거. 어떻게 돼? 2, 1, 6, 9,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얘를 또 뭐예요? 또 하는 거. 이거 기억나? 1, 이거 기억나요? 어떻게 돼? 2, 3, 9, 5.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1, 2.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통쾌해져, 정신이. 몇이에요? 14. 자, 얘를 또 하는 거죠. 못할 때까지 하는 거야. 1, 2, 7.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식으로서 옮길 수 있어요? 식으로서 옮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 이거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래에서 위로 이거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되죠? 2에 x-1에 이거 이겨져야겠다. 설명해야 되니까. 자, 2에 x-1의 4제곱 플러스 7에 x-1의 세제곱 플러스 14에 x-1의 제곱 플러스 18에 x-1 플러스 11 이렇게 쓰죠. 그렇죠? 이 형태의 식을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 형태의 식을? 그렇죠. 이렇게 리셋이네, 리셋. 이런 형태의 식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연 조립제법. 뭐예요 지금? 조립제법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같은 숫자로 연속해서 했죠. 이 유형을 연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봐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는 뭐냐면 얘들아, 이 주어진 식이 이 식을 주어지고 이거를 너희들이 유도해야 되거든. 예를 들어 개수가 뭐야? A, B, C, D 그냥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기본적으로 x-1의 4제곱, x-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나온 건 뭐냐면 계속해서 x-로 이 주어진 식을 나눠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인 거죠. 이 주어진 식이 있어. 얘를 뭔가를 처리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주어진 식을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일단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지? 전개라고 하지 말고 제발. 이게 DX야. 이 식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요. 1는 게 지금 뭐 두 문가 없는 거지.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얘는 2x에 x-1에 제곱 플러스 7에 x-1에 제곱 플러스 14에 x-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18. 플러스 자 18에 플러스 몇이에요? 11. 11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주어진 식을
누구로 나눴어?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몇이다? 11이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주어진 10을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몇이다? 11이다. 그러면 D는 이 마지막 얘는 몇이야? 1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할 수 있겠네. 또 마찬가지로 이 몫을 얘가 몫이잖아. 얘 가운데 얘가 몫이죠. 이 몫을 또 누구로 나눴어?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18인 거지. 그럼 18 얘를 또 마찬가지로 x-1로 나누게 되면 몫이 묶이고 나머지가 몇으로 나와? 1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묶어 나가게 되면 이 나머지들 얘네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가 뭐예요? 최고차항,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디귿자표 연속을 했다. 그것만 기억할 수 있어요. 알죠? 다 몇 번씩 해봤던 거예요. 얘들아 모른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실제 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그렇게 없을 거야. 쌤에서 어려우면 안 되고요. 첫날 숙제로 가 어려우면 안 돼. 첫날은 그냥 뭐냐면 기억을 되살린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시간이 쌤을 풀면서 시나기도 풀 거예요. 근데 셋도 근처에 불어요. 작년에 안 풀었는데 근처에 불어요? 근처에 불어요. 네. 아니야. 쌤 그냥 이거 시간이 어려운. 자 보세요 얘들아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얘들아 전개하는 거 있다고 그래. 전개하는 거에서 태어나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얘가 있어. 얘 어떻게 전개? 전개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숫자 몇이에요? 3차죠. 내림차를 정리한다고 하면 x, x, x 3차는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2차식을 만들려면 x랑 x 곱하고 나머지는 상수죠.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1차항을 만들려면 x 하나랑 나머지 숫자 2개끼리 곱해지겠지.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a, b, b, c 플러스 c 이렇게 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b, c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 누가 전화 이거냐? 내 거네.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몇으로 할까?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얘를 몇으로 할까? 7, 5. 마이너스 5. 자 a, b, c를 몇으로 할까? 7. 7. 3원씩. 자, 그랬을 때 뭘 물어보겠어? x 마이너스 갑자기 왜 x가 나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 의 값을 구해라. 어떻게 전개하지? 실제로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그냥 전개하고 있죠. 근데 실제 이거 전개하잖아? 이게 실제 전개하잖아? 너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이거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죠? 아 그럼 내가 그래도 아주 바닥권은 아니야. 그렇다면 일단 요 정도는 생각하자. a 플러스 b는 3 마이너스 c다. 요 정도까지 생각해요. 3 마이너스 a에 3 마이너스 b에 3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전개. 마이너스 때. 저기랑 똑같아요. 저거 내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 실제로 얘들아 이거를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전개하면 훨씬 쉬워져. 노력이 한 반에 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전개함에 있어서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럼 실제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3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겠죠? 마이너스에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뭐야 지금? 3의 제곱. 3의 제곱이죠.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3 마이너스 A, B, C 이렇게 돼요. 그치? 네. 이것까지만 알아도 훌륭한데 실제로 준비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얘가 몇이야? 3. 얘가 3이죠. 그러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지. 얘네들 어떻게 돼?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이것만 계산하면 숫자만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 이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거지. 네. 3이 뭐야? 더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지. 네. 그러니까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나오면 3이 뭐였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B, BC, CA에 마이너스 A, BC 이거를 기억을 해놓는 게 좋다. 알겠죠? 이거 만약에 학교 시험 나왔어. 이 정도 문제가 사실 시골이면 완전 최상의 난이도거든. 이쪽 지역에 나온다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문제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전개한다. 못 풀어요. 학교 시험 나오면. 이거 전개하고 있다? 못 풀어. 100% 못 풀어. 이거는. 못 풀고 얘를 이렇게까지 구했어. 근데 이 얘를 전개한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제로 5분 이상 걸려요. 실제 계산하는 거. 근데 얘를 그래도 이 공식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했다. 그래도 이 정도도 훌륭해. 근데 이걸 보자마자 아 얘는 얘야.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10초 안에 돼. 10초. 10초가 뭐야? 이거보다 좋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희들한테 무기가 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마다 몇 개씩 가르쳐 줄 거예요. 잘 기억을 해놓고 너희들이 실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 쌤 정도는 워밍업이야, 얘들아. 워밍업이고 실제 수업은 둘째 날부터 시작한다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첫날에 쌤을 너희들이 이제 풀다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B단계랑 C단계 정도 숙제가 나가고 유제 정도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날에 오면 기출이랑 이게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의 완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다시 다음 시간 다시 얘기하겠지만 기출 심화 레드와 수학의 원리 연습 문제가 나갔을 때 그 숙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진행하느냐. 문제수 얼마 안 돼요. 센 같은 경우에 숙제 나가면은 예를 들어 센이랑 유제 숙제 나가면은 예를 들어 뭐 숙제 양이 한 80문제, 100문제 이상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텐데 둘째 날 숙제는 기출 레드랑 연습 문제 정도만 이나 그러면 숙제 문제 진짜 얼마 안 돼. 어떤 단원 같은 경우에 30문제, 40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충 그냥 30분, 1시간 정도 보고 별표 쳐서 오는 거랑 그 숙제를 아는 데까지 3시간, 4시간 공부해서 오는 거랑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 예전에 했던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내가 기본적인 설명, 개념 설명하고 나서 너희들한테 쌤 문제를 풀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쌤 같은 경우에 우리 A단계는 안 해요. A단계 안 할 거고 B단계랑 C단계만 합니다. 수학 상하 나갈 때는 C단계까지 합니다. 그래서 B, C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내가 수업 시간 개념 설명하고 쌤 풀어라고 하면 B단계에서 대표 유형 문제 있죠. B단계의 대표 유형 문제들만 쭉 풀어나옵니다. 대표 유형들. 오케이? 대표 유형들을 다 풀었어. 그러면 질문이 없어. 그럼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주면 되고 자동 숙제니까. 풀다가 나머지 숙제로 해서 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 12쪽부터 지금 이제 뭐예요? 12쪽부터 해서 12쪽부터 해가지고 뭐야 12문제밖에 안 돼? 인수분해까지 다 해버려. 아니다. 인수분해까지니까 어디까지냐면 상등식 전까지야. 뭐야? 뒤에 인수분해 어디서? 나머지 어디 생각하고 여기니 인수분해 여기니 17번 33쪽부터 있잖아요. 33쪽. 21쪽까지 안 줬어요.
아니 우리 나머지 정리 한 개씩 하고 나서 인수분해 내가 따로 설명을 안 할 건데. 네? 그래도 인수분해 설명하라고? 네. 아니 숙제가 야이씨 인수분해를 뭘 설명하고 지금보다 훨씬 지루할 텐데. 진짜 지금 안 지르는 완전 지금 너무 지루한데. 재밌는데. 쌤이 오늘 21초까지 하면 소리 난리 나는 데 있었는데. 쌤 21초까지 다 안다고 생각해도 센 수업할 때 내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알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얘들아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거 나중에 또 지금 잘 체크해놔. 저기 뭐야 10 어디야 지금 11쪽부터 18쪽까지는 풀어야 돼요. 그거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고요. 그 다음에 쌤에서 뒤로 넘어가서 팁 아니에요? 팁 아니에요? 팁 아니에요? 아 싫어요. 아 네, 계속 최근에 하는 일에만 시를 날려고. 여기까지 좀 할까? 어떻게 해야 네, 돼? 그냥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21쪽까지만 11쪽부터 21쪽까지. 시하는 거 쌤. 네. 책 일단 풀어도 되죠? 한 번 할 테니까 두 번 묻지 마. 그 쌤은요 책에다 풀고 책에다 고칩니다. C단계도 마찬가지. 책에다 풀고 책에다 고치세요. 시중교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원리 유제랑 연습 문제는 그 다음에 기출 레드는 전부 다 노트에다가 전부 다 노트에다가.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출 심화 레드는 노트를 따로 만들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모아두세요. 수학생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 네? 네, 오늘 숙제 센스 C랑 C단계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